안녕하세요. 김성수 플랫폼의 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 과정 마스터하기 오늘 6강 시간입니다. 6강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구조와 직접 판매에 대한 강의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1강에서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습니다. 역사와 흐름, 그리고 시장 규모,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까지 5강까지 강의를 이어져 왔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별도로 본 시간에는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만들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조금씩 한 가지씩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와 직접 판매입니다. 유통 구조와 직접 판매는 시장 환경과 그리고 유통 구조 여러 개에서 중원부원 중복될 소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적인 유통 구조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기에 생산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있고 또는 제조사라 그러죠. 이 생산자가 있을 때 여기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거치는 과정들이 많았죠. 그 유통 구조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농수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농수산물이 있을 때 생산자의 농민이나 아니면 수산물 어부가 가져오는 그 실질적인 거기에서 창출해낸 그 제품이 소비자까지 들어오면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유통 마진 때문에 현지화 그리고 일반 시장 마켓에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났었죠. 그게 공산품이든 생활용품이든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산자에서 기본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게 이 판매, 총판이라고 그러죠. 이 총판이 글로벌 총판이 있고 지역 총판이 있고 나라별 총판 여러 가지 총판들이 있습니다. 총판이라는 것은 이 판매에 대한 판매원의 총괄하는 부분을 총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겨날 때는 생산자가 소비자로 입소문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해서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경상북도 아니면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그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 할머니들이 밭 앞에서 나와가지고 당근, 과일, 고구마, 양파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생산자에서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셀링인데 요즘은 그마저도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판매 현장을 밭 앞에서 한다든가 도로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변질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유통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과 일반 유통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 자, 총판에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회사는 생산자, 제조사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제품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부 제품들은 제휴하기도 하고 전략적 상품으로 아니면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게 되면은 조립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OEM, ODM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조 판매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일반 방판에서도 마찬가지 방판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요까지는 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총판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유통 방식에서는 이 총판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사로 가죠. 지사는 지역별 지사, 경북지사, 서울지사, 무슨 호남지사, 아니면 한국지사 이렇게 이제 프랜치를 두고 있는 지사를 가고 지사에서도 어떤 데는 영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죠. 지사 영업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보험회사 체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에서 다음 대리점.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약점. 특약점은 제품을 취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특약점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가서 사는 경우고 대리점도 일반에 매장을 두게 되면 점포를 두면 가서 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을 둬서 소비자를 맨투맨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판매 가까운 다니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을 둬서 다시 소비자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지사에서도 지사 직영 영업사원이 다시 소비자로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마진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마진들을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판매 수당이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 생산자에서 총판, 지사, 영업소, 대리점, 특약점, 소비자, 이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뭐가 많다?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산한 사람들이 생산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마진들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지금 뭐 역사에서 얘기했지만 1927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생기고 30년대, 40년대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이제 합법화되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거는 그때는 생산 제조사가 네트워크 회사였죠. 뭐 비타민을 만든다든가 미네랄을 만든다든가 건강식품 이런 걸 만들고, 이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요 안에 무엇을 돈다는 게 이 안에 소비자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소비자들을 회원이라 그랬죠. 디스트리뷰터나 회원이라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 디스트리뷰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독립된 뭐 디스트리뷰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비자들이 회원제 판매 방식을 한 거죠. 회원이 어디에다가 생산자. 그런데 지금은 생산 총판 전체를 요게 네트워크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냥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그냥 물류 지역 총판이냐 아니면 그 원서버로 전 세계로 운영하는 게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하는 건데, 요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제품을 주문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쉽게 가지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은 나라는 회원이 회사에게 카드나 현금을 제공했을 때 회사는 나에게 제품을 현장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픽업센터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류 택배를 통해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회원에게 입소문이나 체험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다른 멤버 회원을 소비자죠. 실질적인 소개했을 때 나에게 회원이 제품이나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회사에다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 새로운 회원, 내가 소개한 회원이 회사에 현금이나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회사는 나에게 제품이 오는 게 아니고 회원에게 직접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유통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보내줬을 때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회원 소비자를 또 뭐 C를 만들 수 있고 D를 만들어서 다시 회사랑 연결하고 또 회원이 또 새로운 회원을 연결할 때 다시 회사랑 연결하고 또 여기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들을 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구물의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네트 플러스 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뭐냐 하면은요, 마케팅은 생산지에서 나오는 제조나 서비스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마케팅을 보니까 구물의 형태로 서로 링크 연결하면서 네트워크 형태의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구조는 어떻게? 누군가의 소개나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소비자가 돼가지고 어느 한 회사의 특정 제품을 사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찾아가지고 이 제품을 저에게 파세요 하게 되면 못 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원 넘버를 묻든지 아니면 이 소개를 준 정보를 제공하신 스폰서가 누구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기에 일련의 유통 마진들을 누구에게? 그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후원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유통하고 전달 과정을 함축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 사례, 뭐 회사 소개, 아니면 보상 플랜의 소개, 흐름, 문화, 교육,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총판에서도 총판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판에서 마진을 하면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 흐름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지사에서도 마찬가지 지사의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직접 필드를 뛰었을 때 매출에 대한 일정분의 수당을 주잖아요. 또 아니면 영업소에서도 영업사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대리점에서도 대리점 수당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 마진들을 회원이라는 여기에 뭐 디스트리뷰터라 하는 데도 있고, 오너라 하는 데도 있고, 비주슈머라 하는 데도 있고, 프로슈머라 하는 데도 있고, 그 회사에서 정하는 그런 그 명칭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컨설턴트라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회원들이 서로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그 수당이 유통상의 마진을 축소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드리고 그거를 바로 소비자에게 그게 비즈니스가 되게끔, 그래서 컨슈머 플러스 비즈니스 하는 그런 비주슈머라는 용어들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야. 아니면 프로듀서, 생산자에서 소비자, 생산에 관여하는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일반 유통은 이러한 절차상을, 그 절차상에 전부 찾아가든지 찾아오든지 두 개잖아요. 그런 요런 것들을 총판에서 또는 생산자에서 다른 루트를 정하게 된 게 있었죠. 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누군가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 요 안에 회원들이 연락해서 주문해가지고 제품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냥 유통의 구조, 이 홈쇼핑도 따지고 보면 플랫폼인 거예요. 이렇게 영업소에서 교육하는 것도 오프라인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하게 되면, 자, 제조 총판이 형태가 생산자에서 총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전략 상품, 제휴 상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브라보 코리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생산자에서 바로 뭘로 나오는 플랫폼을 만들어 버립니다. B2B에서.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전통적인 매장 아니겠습니까? 백화점도 총판에서 들어가는 경우 있고 지사에서 들어가 있는데, 백화점은 엄밀하게 따지면 영업소 대리점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도 뭐 오일장이든 아니면 이 전통시장이든 그 안에 각각의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제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총판에서 갖고 와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구매하고 가는 형태에서, 이제는 생산자에서 이 플랫폼을 둬가지고 플랫폼 안에 각각의 상품들을 이 안에서 나눠주는 것도, 직접적으로 여기서만 나오는 뭐 전략상품군이라든가 아니면 제휴상품군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라든가 아니면 구매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누가? 바로 회원이 멤버를 가입하면서 요 안에서 제품을 구매해 나가고 있죠. 여기에 각각의 마일리지나 PV나 CV나 뭐 LP나 이런 걸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유통 구조,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만약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알리바바, 아마존, 뭐 찡뚱, 지마켓은 각각의 총판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그런 마켓이 형성되어 있죠.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가서 싸고 좋으면 자기가 구매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요런 일련의 샘플 비용이라든가 광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광고해요. 그거는 잘못된 각이거든요. 요런 그 교과서에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렸는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해서 그게 직접 유통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산자에서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00% 다 생산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비교할 수 없는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고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그만한 볼륨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회사들은 플랫폼을 둬가지고 이걸 뭐 쇼핑몰의 형태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아니면 홈쇼핑 형태로 들 수 있는데 회원이 선택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은 뭐였어요? 판매를 했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구매력을 갖고 있는 멤버십이죠. 자기 구매를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현명한 회원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소스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일반 유통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일반 유통 구조에서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넘어오는 이런 그 전통적인 거에서 각각의 마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라는데 모든 상품들을 영역별로 나뉘어서 거기에 뭐 포인트도 있고 뭐 PV도 있고 CV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는 거에 따라서 자기 구매가 누적 적용되고 또는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뭐 재구매나 재생산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에서 이제 판매가 어떤 데는 이제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아니면 판매사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따지고 보게 되면 요 과정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요 묶어놓은 거를 뭐 국내에선 35%의 수당으로 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인식이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생산자들이 좋은 제품들이 중소기업 제품들이 플랫폼에 입점 수수료 없이 올라올 수 있다면 그 입점 수수료에 해당되는 거를 뭐 입소문이나 바이럴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적인 소비자나 구매를 유도해낸다면 그거를 수당으로 전환해 주는 거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현명한 거죠. 백화점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입점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가격이 높아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하나 직접 점포를 가진 사람 또 거기서 임대를 주고 제품이 들어오고 각각의 거기에서 모든 그 유통상의 마진들이 발생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또 비근한 예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뭐 음식이나 제품들이 비싼 이유는 거기에 점포를 가진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입점하는 사람이 다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질이 떨어질 수뿐이 없죠. 그러한 규정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냈다고 보죠. 그러니까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만 잘 낸다든가 주변에 멤버십만 잘 구성한다든가 회원 확장만 잘한다든가 회사와 연결시키는 이런 마케팅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시킬 때 자, 내가 직접 연결해서 새로운 소비자 한 명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나에게 주는 수당이 직접 수당인데 그런데 요분이 또 소개를 해서 회사와 연결시키고 내가 도움을 줘요.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줬을 때 발생하는 수당이 간접 수당 아니에요. 후원 수당 아니에요. 이게 직접 수당, 간접 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나로부터 발생할 때 그 팀들을 만약 두 개의 팀을 만들어서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한다면 그걸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뭐 3개에서 단계를 나눈다. 4개에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3 곱하기 9 9대까지만 수당을 지급한다. 아니면 4명에 대해서 뭐 5대까지 4, 5, 20 요 안에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소위 말하는 매트리스 방식 또 아니면 레벨별로 세대별로 나누면 유니레벨 방식 끊임없이 판매한 볼륨들을 이런 그룹 개발 보너스라든가 그룹 볼륨 이런 것들을 퍼스널 볼륨에서 끊임없이 판매를 하면서 이 전체 볼륨에 대한 수당, 독립된 수당을 가져가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유통 구조를 이해하면은 뭐를 이해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당은 어디서 산출되는가? 연결을 했는데 너에게 이 수당이 지급된다면 가격은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럼 전통적인 방식에서 유통이나 이런 비용들, 물류 비용들은 개인이 다 부담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가 와서
이 플랫폼을 회사가 공동으로 장착을 해놓고 전 세계가 글로벌 보더프로로 나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전국이든 떨어져 있는 해외든 간에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회원의 연결, 뭐 추천 후원, 링크 연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물류의 이동이 누군가 제품에 대한 구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그 물류의 이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마일리지나 PV나 LP나 뭐 이런 것들이 CV 이런 거를 수당으로 환산해서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에서 수당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통 구조에서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또는 회사의 플랫폼 또는 이제 회사가 장착한 이 플랫폼이 앞으로는 퍼스널 플랫폼, 내 개인의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볼륨이나 이 캐파가 생겨났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샵 형태 물류센터를, 픽업센터를 가가지고 구매하고 오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 안에 플랫폼, 휴대폰 하나로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하고 물류의 이동을 이루어 줄 수 있고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줌으로써 충분히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결국은 입소문에 있고 확산에 있고 멤버십에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곧 회원 또는 멤버가 되는 거죠. 이 멤버십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지금의 플랫폼 방식,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앞서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창업, 그리고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내가 이러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충분히 성공자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6강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구조 직접 판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